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6번째 자가격리 끝, 이젠 입법의 시간인데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오늘 자가격리가 끝났는데 이번이 6번째였다고요? 이 대표가 열흘여 만에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 2달 걸러 한 번 꼴이니까 적은 횟수는 아니죠. 네. 어떤 일들 때문이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이낙연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지위도 있다 보니 조금만 의심되는 상황에도 더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따른 측면도 있었다라는 설명인데요. 올해 국회가 여느 해보다 좀 바빴잖아요. 네. 격리 때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당대회가 온라인 토론회로 바뀌었고요. 어제 여야가 6년 만에 합의한 국회 예산 처리 현장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한 10번쯤 받은 것 같다고 했다가 방송 직전에 자기가 세어보니까 한 8번이더라라고 확인해줬는데 이게 검사를 받을 때 좀 아프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피로감이나 고통보다는 현장에 있지 못했던 아쉬움이 가장 컸다, 이런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격리도 자주 됐는데 네. 오늘 복귀하고 다시 바빠졌어요.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이 시간을 입법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결단만이 남았다고도 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바쁜 때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몹시 미안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슈퍼 예산을 여야 합의로 또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처리하는 광경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입법의 시간입니다. 국정원법, 경찰법,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고용보험법, 사회적 탐사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18 관련법, 4.3 특별법 등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 국민들께서 주신 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단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여당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 본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 9일인데요. 당장 내일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나거든요. 네. 이번 예산안 처리처럼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핵심 법안들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6년 만에 여야 합의 반대한 이유는인데, 자,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6년 만에 여야 합의 처리가 법정 시한 내에 처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소수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6년 만에 여야 합의, 법정 시한 준수, 11년 만에 예산 증액. 제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묻힌 얘기인데요. 대승적인 어제 예산안 처리에도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의 야당의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 가뭄에 농부가 밭에 물을 뿌릴 때 가장 메마른 곳에만 골라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쥐꼬리 선별로는 그 누구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시대에 최고의 백신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또 미래 세대 착취 예산이라고 변명합니다. 우리가 국가 채무 증가를 용인해줄 꼴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용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더 늘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네. 서 의원은 국민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서 예산을 줄였어야 한다며 정반대의 이유로 각각 예산안에 찬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이 특히 공들이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얼마씩 배정됐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3조 원이 배정이 됐고요. 네. 백신 구입에 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됐던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자료조사비로 20억 원이 책정이 됐고요. 또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 설계비가 117억 원이 증액 배정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